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석함수 단원에서 복소변수함수, 극한과 연속, 미분,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함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변수함수 개념에서는 복소수 W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U, V입니다. 그리고 복소수 Z에 대한 실수 파트, 허수 파트는 X, Y입니다. 자, 이때 Z에 대한 이미지를 W로 하는 함수 F를 복소 변수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이미지인 실수 파트 U와 허수 파트 V를 프리이미지인 Z의 실수 파트 X와 허수 파트 Y에 대한 이변수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전 개념에서 복소수의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극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펜각의 개념을 이용해서 또한 지수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 그러면 복소 변수 함수가 Z제곱인데 Z에 대한 실수 파트 X, 허수 파트 Y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Z제곱은 X제곱 빼기 Y제곱의 I에 이 XY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미지 실수 파트 UXY는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이미지 허수 파트는 이 XY로 주어지겠죠?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가. 그러면 극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복소수에 대한 다항함수, 마치 실수에 대한 다항함수처럼 정의가 되죠? 이 말은 분수함수도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평면에서의 다항함수와 유리함수, 복소평면에서 다항함수, 유리함수 구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서 구별이 되느냐? 복소평면의 수는 도메인도 평면이고 레인지도 평면이라. 실평면은 아니죠. 이미지 W 또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프리이미지 Z 또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그래서 도메인 Z에 대한 이미지인 W를 복소 평면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실평면에서는 다항함수와 유리함수를 좌표 평면에 점들이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복소 변수 함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앞에서 복소 변수 함수 예들었던 거로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미지 W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나타내 보면은 실수 파트가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허수 파트가 EXY죠. 그러면 W라는 이미지 UV 평면에 그려졌잖아요. 프리이미지 Z에 대한 거는
XY 평면에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X제곱 빼기 Y제곱이 U예요. 혹은 XY가 2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서 U가 만약에 상수 1이라면 쌍곡선으로 주어지지만 지금 U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지인 W 평면에서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상수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허수 파트 EXY가 상수라고 하면은 XY 평면에서 이런 쌍곡선이 그려지죠? 이번에는 UV 평면에서 V가 상수가 되는 겁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서의 함수의 그래프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점으로부터 극한과 연속 개념에서 실수 파트에 대한 극한, 연속, 허수 파트에 대한 극한, 연속. 그런데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가 이변수 함수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복소수의 극한과 연속은 이변수 함수의 극한, 연속으로 정의하는 것과 유사하겠다. 복소 변수 함수 f가 z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z0에서의 극한값. 그럼 z0에 대한 뚫린 원판이 되겠죠? 펑처드 디스크가 됩니다. 이 펑처드 디스크에서의 z0에서의 극한값. 자, 이렇게 쓰면은 함수의 극한값과 실변수 함수의 극한값과 같은 것 같은데 z라는 게 평면의 수예요. z0도 평면의 수입니다. 그러면 z가 z0에 근접해 가는 경우는 실평면에서처럼 작은 쪽에서 큰 쪽에서 이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죠.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소 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연속은 이변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는 Z고 분모는 켈레 복소수입니다. 원점에 근접할 때의 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값. 만약에 존재한다면 원점에 근접해가는 경우 가장 직관적인 경로가 X축 경로, 실수축 경로죠. 또 다른 직관적인 경로, 허수축 경로, Y축 경로.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실수축 경로와 Y축 경로에 대한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수축 경로에 대해서의 극한값은 1이 되죠.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 허수축 경로에 대한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모순이 생기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은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과 유사하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Z0에서의 연속성. 그럼 Z0를 마치 실수처럼 취급하면 되겠죠? 그럼 세 가지 조건인가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단, 극한 구할 때 함수의 극한과 차이가 생기죠. 이 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 Z0에서의 함수값, 이것만 실수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은 성질을 갖죠.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 즉 이변수 함수의 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실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과 복소 변수 함수에서의 극한. 그런데 벡터에서 각에서 다뤘던 이변수 함수의 극한, 연속과 달리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복소 변수 함수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실수 파트에 대한 이변수 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이 변수 함수. 즉 실수 파트에서 연속, 허수 파트에서 연속이면 이 복소 변수 함수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실수 파트에서의 극한, 허수 파트에서의 극한으로 복소 변수 함수의 극한을 정의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리마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가 성립하겠습니까? 실평면에서 실변수 함수가 연속이고 도메인이 6에 닫힌 구간이면 6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극값을 갖는다는 극값 정리. 그래서 이전 개념인 복소평면의 구역에서 복소수에 대한 유계성을 디파인했었죠. 복소수의 집합을 내점들로 갖는 원판이 존재할 때 유계라고 한다. 복소변수 함수가 6에 닫힌 구역 R에서 연속입니다. 그럼 이 연속성은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연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수 파트는 실수값 함수잖아요. 이변수 함수지만 허수 파트 또한 실수값 함수입니다. 그러면 실변수 함수에 대한 극값 정리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소변수 함수의 크기는 6개가 되겠죠. 증명은 실수 파트에 대해서 허수 파트에 대해서 각각. 실수 파트 실수값 함수, 허수 파트 실수값 함수. 6에 닫힌 구역에서 극값, 6에 닫힌 구역에서 극값. 따라서 복소변수 함수의 크기 캐피털 M1 실수 파트에 대한 수프리멈입니다. 허수 파트에 대한 수프리멈 M2. 그러면 M1과 M2 중에서 맥시멈은 실수 파트, 허수 파트보다 크겠죠? 따라서 복소변수 함수의 크기는 적당한 실수 캐피털 M을 수프리멈으로 갖겠습니까? 복소변수 함수에서도 닫힌 구역에서 연속인 복소변수 함수는 극값을 갖는다는 극값 정리가 성립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미분입니다. 이전 개념에서 극한과 연속을 했기 때문에 극한과 연속을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해서. 그럼 미분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실수값 함수하고 똑같죠? 단 차이가 요 극한 계산할 때만 주의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실수값 함수에서 이미 익숙한 결과들을 복소변수 함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은 이 극한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수값 함수에서 이용한 결과들을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z가 z제곱입니다. 도함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죠. 과연 EZ로 나타나는지. 실변수 함수하고 같죠? fx가 x제곱이면은 f'x ex가 되듯이. 자, 그러면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극한 계산할 때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 델타 z가 0으로 간다는 것은 평면에서 원점에 근접해 가는 경우죠. 0보다 작은 쪽, 0보다 큰 쪽이 아니라
평면에서 원점에 근접해 가는 경우입니다. 자, 델타 Z가 0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델타 Z를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해서 원점에 근접해 가는 겁니다. EZ 나옵니까? 도함수의 데피니션을 복소 변수 함수에서도 실수값 함수에서 적용하듯이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켈레 복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켈레 복소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자, 그런데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 그래서 실수축 경로와 허수축 경로를 따져보니까 극한값이 다른 경우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켈레 복소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듯이 실수값 함수에서 성립하는 기본적인 미분 결과들.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0이 되더라. n제곱 함수를 미분하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지수가 1로 줄어들더라. 1이 빠지더라. 1만큼 줄어들죠. 자, 그 다음 실수배와 덧셈에 대한 미분, 곱셈 미분, 나눗셈 미분. 실수값 함수에서 성립하는 미분 결과들이죠. 리마크할 내용은 심지어 체인룰까지도 성립합니다. 이변수 함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벡터 해석학에서 다뤘던. 마치 Z를 실변수로 보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은 코시-리만 방정식 해석함수 개념입니다. 방금 우리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 데피니션을 살펴봤었습니다. Z제곱은 미분 가능했지만 켈레 복소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그럼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물론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되지만 보다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 복소변수 함수가 Z0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방금 도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사용하면 되죠? 리미트 델타 Z가 원점으로 근접해 갈 때 델타 G분의 F의 Z0 델타 Z 빼기 F0, 요 극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요 분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로. 요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경로 선택할 필요 없죠. 실수축 경로와 허수축 경로에 대한 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걸 정리하면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와 같습니다.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는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와 부호를 달리해서 같다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Z0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학부 과정에서 이걸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미분 가능할 때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즉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필요 조건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충분 조건까지 살펴볼 겁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필요 조건. 미분 가능하면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코시 리만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F'Z0가 존재한다는 것은 도함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벡터 해석학에서 이변수 함수하고 좀 다르죠? 복소 변수를 실변수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선생님 그러면은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금 위에 있는 코시 리만 방정식에서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도를 달리해서 갖겠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리마크에서 이제 충분 조건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코시 리만 방정식은 어디에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기 때문에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크기에 대한 제곱 미분 가능한지. 자, 그래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와 같아야 되죠. 근데 y에 대한 편도함수는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는 0입니다. 그럼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이 말은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죠. 원점이 아닌 점에서는 미분 불가능합니다. 자, 코시 리만 방정식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느냐? 바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복소 변수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그때의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코시 리만 방정식은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 학부 과정에서 이거를 소홀히 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코시 리만 방정식은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 가능성으로부터 복소 변수 함수가 Z0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Z0를 근방으로 하는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해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Z분의 1은 원점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원점의 근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분 가능하죠, 명백히.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 보세요. 원점에 제외하고 명백히 미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지만 절대값 Z에 대한 제곱은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했죠. 원점을 제외한 근방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유한평면에서 해석적 근방을 갖는 함수를 entire function, 전 해석함수 혹은 정함수 혹은 홀로몰픽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소평면에서의 해석적이라는 의미는 점이 아니죠. 근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즉 원판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해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히 유한평면에서 해석적일 때를 전 해석함수 혹은 정함수, 홀로몰픽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명백히 복소변수함수에 대한 다항함수는 전해석함수가 되겠습니까? 이변수함수하고 유사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복소변수함수는 실변수처럼 취급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변수 함수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복소변수 함수가 Z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Z0를 포함하는 근방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즉 해석적일 때 Z0를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Z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Z0를 제외한 펑처드 디스크, 뚫린 원판에서 해석적일 때를 고립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Z분의 1에서 원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죠. 이 원점은 고립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거죠. Z제곱은 고립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이라는 용어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원판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해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제 문제인데 기출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전공비 11번 4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가 주어져 있는데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하고 B. 그리고 허수 파트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소변수 함수가 정함수랍니다. 정함수라는 것은 복소평면에서 해석적인 함수인 거죠. 즉 그 말은 이 복소변수 함수는 해석적이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이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연속이고 코실 이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죠.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가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는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를 부호를 달리해서 같을 겁니다. 정함수라고 해놨으니까 코실이만 방정식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 파트에 있는 이 미지수 AB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2분의 파이에서의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2분의 파이는 뭐로 봐야 되는 거냐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i 곱하기 0으로 봐야 되는 거죠. 즉 2분의 파이는 평면의 수로 봐야 되는 거. 복소평면에서는 2분의 파이, 0인 겁니다. 그러면 F2 프라임 Z0를 구하는 거니까 F 프라임 Z0는 어떻게 되나요? X에 대한 편도함수, X에 대한 편도함수. 이게 편도함수니까
x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 x에 대한 이계 편도함수. 그런데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 말은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코시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보를 달리해서 이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이계 편도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걸 딱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정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하니까 허수 파트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가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하고 보호를 달리해서 같겠죠. 자, 미지수 AB를 구하기 위해서 허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를 y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우리 벡터 해석학에서도 이 방법 썼었는데 y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부정 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상수는 뭐로 주어지겠다? x만의 함수로 주어지겠다. 상수가 x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이제 편도함수를 하면은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가 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 미지수 a하고 b가 구해지겠습니까? 자,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 따라서 상등식이 돼야 되니까 a하고 b 구해지나요? G'X y에 대한 계수 마이너스 2b, y에 대한 계수 마이너스 8. 코사인 ax에 대한 계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 a제곱. 따라서 a하고 b가 구해집니까? 심지어 G'X까지 구해지죠? 따라서 양의실수 a하고 b가 구해졌습니다. 양의실수 a하고 b가 구해졌으니까 이게 2차 미분계수. 다시 한번 쓰지만 미분 가능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는 그런데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2차 도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2차 미분계수. 자, 그런데 vx는 마이너스 uy니까 이거 구하면 되겠죠. 실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 허수 파트에 대한 x에 대한 편도함수는 실수 파트에 대한 y에 대한 편도함수와 보호를 달리해서 같을 겁니다. 따라서 1차 도함수.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죠. 2차 도함수. 따라서 2차 미분계수 2분의 파이에서의 값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해석함수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 코시-리만 방정식과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u와 v에 대한 편도함수가 연속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주의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코시리만 방정식은 복소 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다는 거.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편도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 지금까지 해석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